카타르 월드컵 준결승전까지 올라간 팀들, 월드컵 우승을 하게 될 시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준결승전까지 올라간 팀은 크로아티아, 아르헨티나, 프랑스, 모로코로 유럽 2국가, 남미 1국가, 아프리카 1국가로 모로코는 아프리카 국가들 중 최초의 준결승전이자 4위를 확보해놓은 팀이 되었고, 앞둔 프랑스와의 경기가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역사를 쓸 수 있는 국가입니다. 이렇게 준결승전까지 진출한 팀들,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승을 해낸다면 축구 역사는 어떻게 쓰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랑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프랑스는 저번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우승으로 디펜딩 챔피언 징크스가 있는 국가이죠. 단적인 예시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독일은 해당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디펜딩 챔피언 징크스로 한국과 함께한 조별 F조에서 한국에게 순위마저 밀려 4위로 마무리를 했었죠. 하지만 프랑스는 D조 1위를 하고 폴란드를 3대1의 스코어로 꺾고 또 이번 월드컵에서 너무나도 잘해주었던 잉글랜드까지 꺾어버리면서 디펜딩 챔피언의 징크스를 완전히 벗어난 듯 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은 프랑스가 준결승전에서 모로코를 꺾고 크로아티아가 아르헨티나를 꺾는다면 지난 러시아 월드컵 결승전 때처럼 프랑스와 크로아티아의 리벤지 매치가 성사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반대로 3위 결정전에서 만날 수도 있겠고요. 프랑스는 2회 우승국으로 1998년 자국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고 지난 러시아 월드컵 우승으로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와 함께 월드컵 2회 우승국인데, 프랑스가 만약 우승을 차지하게 된다면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를 제치고 단독으로 우승 3회, 우승 횟수 순위로는 4위인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의 징크스가 실현되는 듯 월드컵 시즌이 다가오자 벤제마 선수의 부상이 있었고 발롱도르를 수상한 선수의 월드컵 불참과 캉테, 포그바 등 월클 미드필더 그리고 메뉴에서 아슬아슬하게 부상해서 복귀한 바란까지 월드컵 처음부터 삐걱거렸던 프랑스이지만 데샹 감독은 그 자리들을 라비오, 추아메니 선수를 넣으면서 질적인 향상과 함께 세대교체까지 이뤄냈고 우파메카노 선수가 잘 성장해줌에 따라서 저번 월드컵에서 불안했던 움티티 선수의 자리를 메꾸기도 했습니다. 또 바르샤로 이적한 쿤데 선수가 파바르의 자리를, 또 지난 월드컵에서 양쪽 윙백으로 뛰었던 루카스 에르난데스를 그의 동생 테오 에르난데스 선수로, 음바페 선수가 더 월드클래스 선수가 되어서 세계를 더 대표하는 선수가 되기도 하고 덴벨레 선수까지 성장을 했죠. 선수가 나이가 들었다 싶었으면 그 자리를 대체할 만한 너무 어리고 잘하는 선수가 프랑스에는 계속 자주 나오다 보니까 디펜딩 챔피언의 징크스가 오지 않는 것도 성공적인 세대 교체와 계속 쏟아져 나오는 유망주들이 월클로 잘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징크스가 있음에도 프랑스의 성공이 크게 놀랍지 않은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우승을 거머쥐게 된다면 프랑스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일이지만 신기에 오르는 선수에게도 큰 의미가 되는데요. 음바페 선수는 한국 나이로 25세, 메시랑 호날두도 못해본 월드컵 우승을 연속으로 2번, 그것도 저번 월드컵에서는 4골로 득점 순위 2위, 현재는 5골로 득점 순위 1위를 하고 있는데 이 기세로 쭉 간다면 음바페는 2번의 월드컵 우승과 함께 호날두와 메시도 없는 골든부츠까지 수상을 하게 됩니다. 정말 25살 나이에 대단하네요. 다음 소개해드릴 국가는 모로코입니다. 모로코는 F조에서 크로아티아, 벨기에, 떠오르는 캐나다와 함께 같은 조가 되면서 모로코가 올라갈 것이라는 예측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단순히 크로아티아와 벨기에를 몰아내고 16강을 진출한 것이 아니라 2승 1무의 성적으로 조 1위로 당당하게 16강으로 진출을 합니다. 이때 2조에서도 변수가 일어나 일본이 1위를 하고 스페인이 2위를 하면서 스페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스페인이 일본에게 지기는 했지만 코스타리카에게 보여준 강력한 모습이 인상 깊어서 그랬는지 모로코가 16강까지겠구나, 큰 점수차로 대패하겠구나 싶었는데 오히려 0대0으로 비기고 승부차기를 3대0의 스코어로 이기면서 놀랍게도 스페인까지 누르고 진출을 했습니다.
다음 상대로는 우승 후보로 간간히 꼽혔었고 엄청난 공격력을 보유한 포르투갈이었는데 포르투갈은 스위스를 무려 6대1의 스코어로 눌렀기에 모로코의 승리 확률이 적어 보였죠. 그도 그럴 것이 스위스는 UEFA 네이션스 리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은근 강한 국가로 꼽히고 또 G조에서 카메룬과 다크호스로 꼽혔던 세르비아를 누르면서 올라갔는데도 6대1의 스코어로 패배한 것이었기 때문에 모로코가 아무리 수비를 잘해도 패하겠구나 싶었는데 포르투갈은 승부차기에서도 강할 만한 선수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승부차기도 못 가보고 1대0으로 포르투갈을 눌러버렸습니다. 이렇게 포르투갈을 이기면서 처음에 소개해드렸듯 아프리카 최초로 준결승전에 진출하고 4위를 확정지어버렸고 또 잘만 한다면 아프리카 국가 최초로 우승도 가능한 국가가 되어버렸죠. 만약에 모로코가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게 된다면 앞서서 설명드린 타이틀은 물론이고 야신부누 선수는 지금까지 모습을 쭉 보여준다면 골든글러브 수상에 유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최고의 인기팀으로도 꼽힐 것 같아요. 그리고 잉글랜드와 스페인과 동등하게 월드컵 우승 1회를 차지한 최초의 아프리카 국가가 되니 모로코 국민들의 축구 자부심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메시의 라스트 댄스로 메시가 괜히 메시가 아니다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준 국가 아르헨티나죠. 아르헨티나는 1978년 자국 월드컵에서 승부조작으로 우승했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정당한 우승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우승을 차지했고 1986년 멕시코 월드컵 마라도나의 신의 손골이 이제 골로 인정이 되어 많은 논란을 낳았었던 월드컵에서도 마찬가지로 우승을 차지하면서 아까 프랑스 때 말씀드렸듯 우루과이 프랑스와 우승 횟수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C조에서 당당히 조 1위를 하면서 올라갔고 16강인 호주전에서 의외로 위기가 있었지만 잘 이겨냈고 네덜란드와의 8강 경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승부차기로 아슬아슬하게 승리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이번 월드컵이 메시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라스트 댄스여서도 있지만 자국의 축구 레전드로 꼽히는 마라도나 선수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함도 있죠. 메시는 마라도나의 재림이라는 칭호를 받고 마라도나를 못 넘었니 하는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못 넘었다는 의견의 대부분은 메시는 월드컵 우승컵이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엄청난 재능과 한 시대를 풍미했던 축구 천재, 축구의 신이라고 불리는 메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숙제이기도 한 셈이라고 볼 수 있죠. 분명 메시는 축구 역사를 얘기하면서도 빼놓기 힘든 선수이지만 월드컵 우승컵 때문에 은퇴 이후에 평가가 절하된다면 저 역시도 정말 안타까울 것 같은데요. 그게 아르헨티나를 응원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메시는 음바페와 한 골 차이인 4골로 득점을 음바페보다 더한다면 골든부츠도 충분히 수상이 가능하고 골든볼과 아르헨티나 국가 자체가 최고의 인기팀으로 꼽힐 수도 있게 됩니다. 바로 오는 내일 새벽 4시 크로아티아의 준결승전이 펼쳐지고 우승까지 해낸다면 메시는 앞서 설명드린 고 마라도나 선수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서 어깨를 나란히 할 뿐 아니라 실버슈를 갖고 있는 마라도나와 비교했을 때 골든부츠까지 수상을 한다면 아르헨티나 축구의 얼굴, 대표는 메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는 크로아티아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4명만이 진출 가능한 준결승전에서 모로코와 크로아티아, 조별에서 함께한 국가들이 올라왔죠. 크로아티아는 조별에서 모로코에게 밀려서 조 2위로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일본과의 16강 경기에서 선제골을 먹혔지만 잘 따라가면서 승부차기에서 3대1로 승리를 하고 또 카타르 월드컵 우승 후보 하면 바로 떠올랐던 모두가 꼽았던 그 국가 브라질과의 경기에서도 연장전 한 골을 먹혔지만 바로 따라가면서 승부차기에서 또 승리를 했습니다. 이렇게만 봐도 크로아티아의 승부차기 승리는 페널티킥이 이제 러시안 룰렛이라고 칭할 정도로 운이 섞여 있다고 하지만 크로아티아는 단순히 운이 아니라 실력임을 증명하는 듯합니다. 크로아티아는 90년 이탈리아 월드컵까지 독립되기 전이라서 출전 기록이 없고요. 94년 월드컵에는 불참을 했지만 98년 프랑스 월드컵에 참가하자마자 준결승 진출에 3위를 한 국가이고 한 번의 본선 진출 실패와 조별리그에 그친 것이 대부분이지만 바로 저번 월드컵에서 월드컵 준우승으로 2위를 하고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이미 4위를 확정지어 놓은 국가입니다. 크로아티아 역시 아직도 미친 활약을 하고 있는 모드리치 선수의 라스트 댄스인 국가이고 또 저번 월드컵에서 함께했던
마리오 만주키치, 이반 라키티치 선수가 은퇴를 하면서 이번엔 그들 없이 혼자서 또 크로아티아를 우승 근처까지 견인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또 그바르디올 선수는 원래도 유명했지만 더욱더 전 세계에 본인의 재능을 알렸습니다. 예전 이제 98년 크로아티아가 3위를 했던 프랑스 월드컵에서는 다보르 슈케르 선수가 6골로 골든슈를 받았지만 이번 월드컵에서 크로아티아 선수가 골든슈를 받는 일은 조금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번 월드컵 이후에 이번 월드컵에 우승컵을 들어올리게 된다면 모로코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잉글랜드 그리고 스페인과 같이 1회 우승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고 또 타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축구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축구 성과를 거둔 팀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월드컵 우승은 현재 준결승전까지 올라간 4국가 모두에게 정말 큰 의미입니다. 누구에게는 최초의 월드컵 우승컵, 축구 역사의 진정한 레전드, 월드컵 연속 우승까지 이번 카타르 월드컵의 우승컵의 주인공은 어떤 국가가 될지 너무나도 궁금해지고 내일 오전 4시에 있는 아르헨티나와 크로아티아의 경기 역시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